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AI에 대해서 끔찍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AI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AI는 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 AI가 그렇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인터넷 연결 없이 클라우드에 연결 없이 자체 기기 자체에서 생성 AI 모델에 필요한 그런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에는 NPU로 대표되는 추론형 AI 반도체의 기술 진보를 전제로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챗 GPT와 같은 그런 거대 AI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 AI로 구동되는 반면에 온 디바이스 AI는 SLLM,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을 탑재합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 AI의 필수 부품은 GPU 반도체지만 온 디바이스 AI의 그 필수 부품은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NPU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NPU 시장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도 이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유명한 NPU 관련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사피온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다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제 기술력도 뛰어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리벨리온이 개발한 데이터 센터용 그런 AI 반도체는 뭐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이제 비상장 업체들인데 현재 IPO 절차를 밟고 있거나 조만간 IPO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종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발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 국가 간의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고 반대로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러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됐고요. 그 결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됐고 그래서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삼성전자가 금년 1월에 생성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갤럭시 S24하고 AI 노트북 갤럭시 4 이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삼성전자 가전에도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6월에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M4를 자사 노트북하고 PC에 탑재하는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자, 인텔도 클라우드 기반 AI 대신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그런 PC,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그런 AI PC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생성 AI 기능이 있는 제품이 2023년에는 1%에서 2025년에는 32%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PC에서도 2023년 10%에서 2025년에는 43%로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PC,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전제품 이런 데에다가 AI 기능이 추가되면 이런 것들이 추가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면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는 당연히 도움을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AI 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뿐 휴대폰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휴대폰, PC,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더 큰 성장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대신에 그 디바이스가 직접 그런 AI 기능을 수행하니까 혹시 클라우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의 단점은 그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의 크기에 그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크고 복잡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으니까 반드시 또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를 병행하는 나중에는 하이브리드 AI의 형태로 AI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전통 반도체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를 비롯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주쯤 전에는 메타가 그 신형 AI 칩 MTIA 2세대 칩을 공개했습니다. 그 메타가 이 칩을 통해서 그 엔비디아의 비중을 낮출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하는 관계라고 했고요. 이 칩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추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팹리스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칩을 이제 최근에는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줄 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SMC는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데 주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도 앞으로는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BOA에서는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HBM에 대한 수요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건데, 특히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이 5%에서 20% 중반대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HBM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근데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127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6조가 되는데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29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HBM의 점유율이 내년에도 40%가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176조인데 HBM의 점유율이 2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210조로 올렸습니다. 아무리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해도 하이닉스는 그 마이크론에 비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상승 여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변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마이크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AI에 대한 투자가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에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수익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사인이 나오면 엔비디아는 피크를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은 HBM의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가격이 엄청 비싼데 내년이 되면 HBM 가격은 많이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10배씩 비싼 제품을 계속 사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범용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뒤처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 갭은 시간이 갈수록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또 HBM의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하이닉스가 여전히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모른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 생각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AI가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의 빠른 상업화를 걱정하는 편이어서 사실 샘 올트만의 생각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 AI에서 그 샘 올트만이 그렇게 쫓겨났을 당시에 그 로이터의 그 보도를 보면요. 오픈 AI 연구진들이 큐스타라고 하는 것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이사회에 보냈고 이 편지가 샘 올트만의 그 주요 해고 사유였다고 합니다. 이 큐스타는 그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범용 AI 개발의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샘 올트만이 AI의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했는데 이런 것이 인류의 그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오픈 AI의 이사진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 전문가들이 왜 AI의 상업화하고 그런 빠른 발전을 염려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AI를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49년이 되면 AI가 인간보다 약 10억 배 정도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2049년에 AI 지능이 지금의 아인슈타인 정도의 지능이라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지능은 지금의 8위 정도의 지능에 머문다고 합니다. 자, AI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간이 AI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AI가 인간의 두뇌를 훨씬 앞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기계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AI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는 AI가 자기가 직접 관찰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구글 딥마인드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이 알파고 제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2세돌 9단을 이겼던 건 알파고고 알파고를 업그레이드한 게 알파고 마스터고요. 알파고 마스터를 업그레이드한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근데 이 알파고 제로한테는 바둑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전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원칙만 딱 가르쳐 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19시간이 지나니까 바둑에 대한 기본 전략을 다 수립했고 70시간이 지나니까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가지고 2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세돌 9단을 이긴 게 알파고고 알파고를 이긴 게 알파고 마스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하고 바둑을 둬서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70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AI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거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AI 기계가 탄생이 되면 AI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색해서 일정한 패턴들을 관찰하고 이걸 통해서 스스로 지능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AI에 대해서 끔찍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AI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AI는 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자, 투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자, 2023년에는 185억 달러에 불과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2030년에는 1739억 달러까지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보안성이 온디바이스는 AI는 보안성이 강점인데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 시장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머무르지 않고 가전은 물론이고 향후에는 자율주행, 스마트폰, 공장 가동, 헬스케어 이런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AI의 패권은 결국 누가 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전력 확보가 AI 기업들의 최대 과제인데 예를 들면 신규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무려 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량하고 유사할 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전주시의 인구가 대략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는데 전주시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보다도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AI 기업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AI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투자한 전력 관련 스타트업을 보면 태양광 스타트업인 엑스와트가 있고요. 핵융합인 헬리온, 그다음에 SMR의 오클로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풍부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나라나 도시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AI 보급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전력 그런 시설 투자를 소홀히 했다가 전망이 틀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국가 경쟁력은 상실하게 되고 경제 후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AI 혁명으로 인한 전력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생성 AI 기술 고도화하고 NPU로 대표되는 그런 추론형 AI 반도체의 기술 진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U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라늄 관련 주식이나 또는 ETF 아니면
그 SMR 관련해 관심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SM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SMR은 그 소형 모듈 원전호입니다. SMR은 그 대형 그 원전의 그 크기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작기 때문에 공장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또 조금 쓰기 때문에 반드시 해변에다가 지을 필요가 없고 내륙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도 SMR을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사능 유출도 그 대형 그 원전의 10,000분의 1 수준이어서 약 10억 년에 한 번 정도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막대한 SMR 그 이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그 빌 게이츠가 그 설립한 그 테라 파워라고 하는 그 SMR 업체고요.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구리 투자입니다. 저는 구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느니 차라리 구리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리도 역시 그 AI 관련 원자재입니다. AI 붐이 불어오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리 부족을 심화시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2030년의 구리 수요 100만 톤 증대를 견인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인베스팅닷컴은 구리 가격이 향후 2년간 75%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AI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영향으로 최근 구리 수요가 급증한다면서 금이 고점이라 부담된다면 구리나 은투자가 대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티은행도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AI 관련 수혜주로는 온디바이스, NPU,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우라늄 관련주, 구리 관련 ETF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